자, 51쪽 글의 논리적 전개에 들어가기 앞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구분과 분류 질문 좀 들어왔는데 봅시다. 사람은 피부색에 따라 황인, 백인, 흑인으로 나눈다, 나눌 수 있다, 나뉜다 다 되겠죠? 그죠? 이러면 내가 아까 뭐라 했죠? 분류 그랬잖아. 근데 분류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또 있어, 또. 분류가 구분과 분류가 있습니다. 황인, 백인, 흑인은 사람의 종류다. 이것도 뭐야? 분류 아닌가? 분류죠? 뭐만 달라졌지? 순서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무엇은 무엇으로 나온다 그 말이고 얘는 무엇을 뭐의 종류라 한다 뭐라 한다 이거잖아. 순서만 바뀌었죠. 이거를 의식한 말로 상위 항목을 하위 항목으로 나눴다. 이거를 하위 항목을 상위 항목으로 묶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자, 이때 둘 다 뭐라 그래? 둘 다 분류야. 둘 다 분류인데 구분과 분류로 나누라 그러면 얘가 구분이에요. 얘가 구분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말을 들었던 예문이 다 구분이었던 겁니다. 그럼 구분을 분류라 해도 돼, 안 돼? 구분을 분류라 해도 되는 겁니다. 알겠네요? 이 질문에서 구분과 분류 차이점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출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안 됩니다. 그러나 알고 있을 필요는 있겠지. 왜냐면 한 4년이 지났잖아. 다시 내요. 왜 그럴까? 4년 동안 포기하자고 계속 준비했으면 너 이 한 문제는 맞춰도 되겠다. 서비스입니다. 노력이 가상하잖아. 그죠? 만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봐봐. 꼭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면접관이야. 둘이 딱 면접에서 한 명을 떨어뜨려야 돼. 한 명을 떨어뜨린다고. 물어보는 대답도 거의 비슷해. 근데 딱 봤더니 한 명은 엄청 연세가 지긋한 분이고 한 명은 완전 얘기야. 자, 너희들이 면접관이라면 그래 누구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아? 누구한테 합격시켜주는 게 맞아? 너희들이 면접관이라면 어린 사람? 한 20살밖에 안 먹은 어린애 아니면 한 50살 가까이 먹은 나이 먹은 사람 누구? 어린 사람? 아, 그래? 네, 어린 입장에서는 젊은 애는 다음 내년도 있잖아. 50 먹은 사람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학기자들 보면 그렇더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출제도 4, 5년 지나면 다시 내기도 합니다. 살짝 바꿔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한 번 냈던 건 잘 안 냅니다. 한 번 냈죠? 잘 안 냈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무튼 공부하시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말했다시피 한 번 들을 때 질문이 안 된다니까? 공부하다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지. 공부하다가. 그렇죠? 자, 52쪽입니다. 논리적 전개. 추론입니다. 자, 논리적 전개야. 논리. 추론이야. 그러면 설명이야, 논증이야? 그렇지, 논증을 하다가 나오는 거겠지. 논증을 하다가. 1번에, 추론의 이용 보세요. 추론이란 저 뒤에 결론을 이끄는 거죠. 결론을 이끄는 과정을 추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추리라고 합니다. 추리. 누가 범인인지 추리했다, 누가 범인인지 추론했다. 알겠죠? 결론을 이끄는 과정입니다. 자, 추론의 유형에서 1번 연역 추론과 한 장 넘기면 2번 귀납 추론 있죠? 요 두 개 구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나오다가 최근에 완전히 뜸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으니까 나올 확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게 왜 나올 수가 있냐면요.
6차 과정과 7차 과정과 개정 7차가 있거든. 6차 과정 때는요. 6차 과정 때는 교육의 목표가 교육의 목표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뭐 이런 교육입니다. 창의적인 인재. 이해돼요? 근데 7차 과정으로 바뀌면서 아니에요. 다시 합리적인 인간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이해돼? 가만 놔둬도 창의적인 애들이 너무 많아.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합리적인 추론 같은 게,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 양성할 때는 이 추론이 교과서에 빠졌어요. 빠졌다고. 그러다가 다시 7차 과정 되면서 논중에서 합리적인 인간 과정을 가르치면서 이 과정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다시 들어간 이후로는 안 냈거든? 낼 수가 있는 파트입니다. 안 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기출문제만 늘 공부할 게 아니고 어쩌라고. 거기에다 플러스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연역추론과 기납추론인데요. 이게 쉽다면 엄청 쉽고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봅시다. 연역추론과 기납추론을 보시면 둘 다 뭐를 도출하는 과정이야? 결론 도출이거든? 근데 연역추론은 뭘 가지고 뭐를 도출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구체적인 결론 도출이야. 기납추론은 구체적인 사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체적과 일반적이란 말은 뭐냐면 더 넓은 범위냐 더 좁은 범위냐 그거예요. 더 넓은 범위를 일반적, 더 좁은 범위를 구체적. 알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과 추상적이란 말이 있거든요. 추상적일 때는 눈에 안 보이는 거, 구체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가능한 한 책에 있는 걸로 예를 들어줄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바로 소크라는 어쩐다? 죽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얘가 결론이잖아. 그죠? 근데 이 결론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고 모든 사람 죽는다고 누가 더 범위가 넓어? 얘가 더 범위가 넓지. 이게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구체적인 결론을 알아내는 거. 이것을 연역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잔 넣은 것을 기납추론 볼까요? 꿩은 알을 낳는다. 꿩은 알을 낳는다. 비둘기는 알을 낳는다. 그 다음에 까치는 알을 낳는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꿩, 비둘기, 까치는 모두 뭐다? 조류이다. 이게 더 들어가면 더 좋은 논리가 됩니다. 빠져도 관계없습니다. 빠져도 관계없는데 들어가면 더 좋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모든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알겠죠? 틀린 건 아닙니다. 모두 조류이다. 고로 그러므로 모든 조류는 어쩐다? 알을 낳는다. 그러면 얘가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가 뭐야?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했죠. 이런 게 뭐다? 기납추론이다.
여기서는 딸랑 요것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왕창 틀려요. 이게 왜 어렵냐? 다음 중 추론의 방식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고 이야기하거든. 이게 사지선다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오지선다 같았으면 봐봐. 1, 2, 3, 4, 오지선다 같으면 하나가 귀납 추론이야. 하나가 연역 추론이야. 하나를 모르겠어. 그래? 또 모르겠어. 근데 하나가 연역 추론이야. 그럼 다 몇 번이야? 1번이지. 근데 공모는 선저가 4개지. 이러면 어떻게 풀려야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무조건 틀리거든. 인생이 그렇잖아. 공모 시험 찍으면 틀려. 이상해. 알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그러면 잘 모르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잘 모르는 거. 오늘 특별히 그거를 좀 해줍니다. 알겠죠? 이게 어떤 강좌 때는 어떤 걸 더 해주기도 하고 어쩌다 안 해주기도 하는데, 아까 한자 파트에서 많이 질문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책이 없는 거 지금 넘어갔을 텐데, 한자 파트에 질문이 안 들어와서 조금 더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종류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예를 들게요. 예전에 잘했다고 했잖아.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연역인지 기사인지 모르는 파트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 나오고요. 자, 이거 연역일 것 같아요? 기납일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반대로 말한 게 답입니다. 그렇죠? 연역일 것 같아요? 기납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일반적인지 구체적인 겁니다. 이거 일반적이야, 구체적이야? 이 문장에서. 일반적이죠. 이거 일반이야, 구체적이야? 구체적이지. 연역추론 같지? 귀납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귀납추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맥이 있는 겁니다. 어렵게. 근데 하나를 더 봤는데 더 애매하면 찍으면 되는데 얘를 귀납인데 연역으로 잘못 보면 답을 요놈 찍겠죠? 아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이거는 어떤 경우가 보세요. 봐봐. 연역추론은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귀납추론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얘가 결론이냐고. 얘가 결론을 봐, 결론. 그랬다가 결론이야, 위에 것이 결론이야. 그렇죠, 위에가 결론이잖아. 얘가 결론이잖아. 그죠? 도치법이야, 도치법.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했어. 일반적인 결론을 뭐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 1개, 2개 구체적인 사례. 봐봐. 이거는 이양아 선생도 구원능력이 탁월한데 여기 또 탁월했다. 피천득도 구원능력이 탁월한데 그래 따져. 거로 구원능력이 탁월해서 이걸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여러분 말대로 연역추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능력이 탁월하면 이걸 탁월하다 이렇게 해놓고 이양아도 피천득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연역추론인 겁니다. 정말 알겠죠? 결국 여기서는 거로 그러므로를 써줬잖아. 안 써줬을 때 결론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안 써줬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거는 공단계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시험이 안 나와서 그렇지. 강조하는 거. 공단계에서 하고 있는 거 다 해줘야 돼요. 방송 중에 특별한 거 이야기해서 미안하다면 아무튼 알겠죠? 기본적인 거 다 내 수업을 들은 사람들 보면 이제는 내가 와가지고 얼마 안 되지. 나인지 알고 들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른 작 가면 나인지 알고 오는 사람도 꽤 있거든. 내 수업 들은 사람도 대부분 보면 다른 작 가면 내 수업 들은 사람도 보면 공단계 하나씩 깔고 와. 다 듣고 아이디 하나씩 가지고 와. 그 말은 말이야. 여러분도 거기서 하는 거 다 하고 같이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공부는 열심히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애매한 것들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야기한 김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가 명백한 결론이죠. 그죠? 결론인 게 맞았는데 얘하고 얘를 보면 누가 더 일반적이냐는 거야. 누가 더 일반적인 거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얘가 일반적이죠. 얘는 그 일반적인 안에 있는 구체인 거잖아요. 이런 거는 대표적인 뭐가 될까요? 연역 추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두 개가 연맥이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알겠죠? 이런 두 개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2쪽에 3번 변증법도 추론이 있는데요. 요거는 추론에서 원래는 제일 중요한데 시험에는 잘 안 내. 연역인지 퀴남이 잘 모르고. 변증법이라는 것은 해결의 변증법이잖아. 이거 뭐냐면 정, 반, 합 이러거든요. 어떤 의견이 있어. 그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이 있어. 이해돼요? 그러면 의견이 서로 상반된 두 견해죠. 상반된 두 견해를 적절히 합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행복하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 행복하려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여유하고는 행복은 상관없다.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랑 놀아줄 진정한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하다. 전혀 정반대지. 돈 많으면 뭐냐 그 말이야. 병신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왕따 되고 이러는데. 이해돼요? 고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병이 있으면 좋다. 이해돼? 또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아니다. 건강해야 된다. 이거야. 고로 행복하려면 건강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으면 좋다. 이래요? 이런 게 정반합니다. 알겠죠?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연역인지 퀴남인지 변증법 아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간단히만 설명해 줄게요. 왜 중요한가 간단히 중요하면 예전에 청와대 비서실장 중에 임종석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들어는 봤죠. 그죠? 그 자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는 뭐라 했냐면 국가보안법은 철폐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 사람은 국가보안법 자체를 철폐한다고 그랬어요. 그 새끼가 이제 청와대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전에는 국가보안 철폐하자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너 청와대에서 파워 있는 실력자가 되는데 왜 그런 말 안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국가보안 그대로 놔두자고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답변 요구입니다. 세상은 변증법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나처럼 폐지하자고 반대를 내야 세상은 절반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반대하자는 의견을 냈으니까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조항이 안 좋잖아. 폐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만 빼고 바꾸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국가법이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변칙법을 한다는 겁니다. 뭐가 이해돼요? 이렇게 답변. 이 세상은 이렇게 발전한다는 얘기죠. 응? 예를 들면 청주에서 지하철 필요할까? 자, 지하철 비용, 트램 만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전액 다 국가가 주는 거야. 다 국고입니다. 국가가 주는 거예요. 지방 돈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러거든요? 국가 지원입니다. 자, 그럼 밑자 본전이고 주라게 하던 거 아니냐? 이게 돼? 막 주라게. 그러면 지하철, 이게 되겠냐? 이것도 별로 안 되는데 다른 걸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발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변칙법이에요. 교묘하게. 이게 이걸 얻기 위해서 정반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지. 네? 1인 시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 시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 투표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이쪽으로 가는 걸 막는 거죠.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연역인적 귀납이 변칙법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맞추는 거 알겠죠?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52쪽에 변칙법 추론 예문 볼까요? 정독은 정 하나 박하지만 너무 어렵죠? 정독은 정이 뭐야? 정밀할 정, 자세할 정 이거거든요. 박자는 뭐야? 넓을 박. 넓게 아는 사람을 박사라 그래요. 그러면 정독은 정밀하지만 넓지 못해. 정독이 뭔데? 자세히 읽기. 자세히 읽기는 정밀하지만 넓지 못해. 다독은 박하지만 넓지만 정밀하지 못해. 고로 따라서 독서는 정과 박 점이야 된다고. 합치는 거 이거 뭐라 그래? 변칙법. 알겠죠? 2번입니다. 추론 오류. 이 추론 오류는 뭐냐면 봐봐. 자, 연용 추론 쪽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좀 별로 이상하지 않냐? 좀 이상하죠? 아까 봐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그랬어.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간다. 나는 하나님 죄인이냐? 고로 나는 감옥에 간다. 좀 이상하지? 나는 교회 안 믿는데요. 뭐야? 나는 부모님 앞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모님 앞에 떳떳하냐?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감옥에 간다. 자. 뭔가 좀 이 결론은 좀 이상하죠? 뭔가 아니죠? 이런 것을 오류가 발생했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결론이 뭔가 잘못됐어요. 이런 거 오류라 그래요. 그게 바로 추론의 오류입니다. 오류 별표. 왜 별표를 치냐? 연역 귀납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오류가 나올 차례입니다. 감히 이해가 나는데. 왜? 안 냈으니까요. 일행직 기준입니다. 알겠죠?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안 낸 거 위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1번 애매의 사용 오류. 그게 요겁니다. 이 죄인과 이 죄인은 같은 뜻인가요? 같지 않죠. 요거는 감옥에 가는 죄인은 형법에 의해서 죄를 짓는 사람, 범죄자고요. 이 죄인은 종교적인 원지설이죠. 부모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이 부모가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자식은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사전적인 뜻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해당되지. 그러면 이 형법상의 죄인하고 이 죄는 다르지. 다른데 같이 취급했지. 이거를 애매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하고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4번을 보세요. 4번. 은밀한 재정의 오류 있죠. 네? 자, 은밀한 재정을 보시면 예문 보세요.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요즘 세상에 뇌물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은 분명히 미쳤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자, 4번도 1번하고 똑같지 않나? 그러지? 차이점 말해줄게요. 1번과 4번의 차이는요. 1번은 사전에 나와 있는 다이어 동의어입니다. 다이어고요. 4번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없는데 지가 뜻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미치다겠지. 사전에 미쳤다는 정의가 뇌물을 받지 않아서 착해서 일반적으로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즉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전에 나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1번과 4번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죠? 2번 모호한 문장 사용. 이거는 중의적 문장이다 그 말이야. 밑에 손님들 다오자한테 중의적 문장이다 그 말이고. 3번 강조 오류는요. 한 문장에서 어떤 부분만 강조 밑줄. 어떤 부분만. 예문 보세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쨌든 사랑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 내 이웃이 아니니까. 이겁니다. 이 사람은 이웃이란 말을 부당하게 강조했지. 뭔 말이 된가요? 가령 이런 겁니다. 아들, 예, 그랬어. 이제 학교 가는데 친구 때리면 안 돼. 그랬어요. 예, 그랬어. 학교 갔다 오더니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때렸다고. 아들, 학교 가서 친구 때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나 친구 안 때렸는데? 걔 나 모르는 애인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친구 때리면 안 돼 하니까 친구라는 말만 강조한 거지. 이게 강조의 오류입니다. 뭔지 알겠나? 그 다음 5번입니다. 범주의 오류입니다. 단어의 범주를 잘못 인식한 데 생기는 오류입니다. 아버지 저는 과학자가 되지 않을까요? 대신 물리학자 되고 물리학자도 과학자의 범주죠. 여기 생기는 오류. 범주를 잘못 인식했다. 뭔지 알겠죠? 지금 여기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가르쳐 줍니다. 다음 중 가장 많은 게 보기를 줘, 보기 오류를 줘. 보기 오류를 딱 주고, 이 오류하고 똑같은 오류를 고르셔가 제일 잘 나옵니다. 여기서 범주의 오류네, 은밀한 재정의 오류네, 이 용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 이런 뜻이구나. 이해돼요? 이거라고 똑같은 걸 찾으면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진짜 짜증나게 어렵게 내면, 자, 아버지 저는 과학자가 안 될 거예요. 물리학자 될 거예요. 이걸 주고 다음 중 이 오류는 무슨 오류에 해당하는가? 애매어 사용 오류, 범주 오류, 강조 이렇게 내면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잖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있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 이런 오류가 있군.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잖아. 그러면 선지를 보고도 맞출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대충.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대신에 아 이 범주 오류가 뭔지 은밀한 재정의 오류가 뭔지 강조 오류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 맞출 수가 있죠. 2번입니다. 자료적 오류. 성급한 일반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성급한 일반은 오류 빨간색 밑줄. 말 그대로 성급하게 일반화 시켰어. 성급하게 일반화 시켰다고. 그러니까 한두 개 그런 걸 가지고 한두 번 그런 거 가지고 전체가 매번 그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문 보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하나를 보고 나머지 9가지 판단한다는 거지. 나쁜 놈이죠. 이런 오류가 성급한 일반의 오류입니다. 밑에 나는 음식을 먹고 병났어. 그러면 음식은 몸에 해로운 것이다. 한 번 보고. 한 번. 여기 있죠. 그래서 음식을 그냥 콩이라든가 특별한 음식을 하면 나는 파프리카를 먹고 병이 났어. 그러므로 파프리카는 먹으면 병 난다. 이런 겁니다. 여기 있죠. 한 번을 그런 것 같고 전체로 판단. 말 그대로 성급하게 일반화시켰다고. 이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그렇거든요. 여기 있죠. 그 다음 2번 잘못된 유추 오류. 이건 뭐냐면 뜻풀이 보세요. 두 대상이 있는데 유추 배웠죠. 유추. 그죠? 우연적으로 밑줄. 우연히 같은데 나머지도 같을 것이라고 표준 오류입니다.
자, 이번 보세요. 철수는 피부가 검은데 체육을 잘해. 여기도 피부 검으니까 체육 잘할 것이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데 체육 잘한 거. 그러니까 나도 피부 검으니까 저 유추를 잘못했다고. 이게 오류가 없으면 오류가 아니죠. 오류가 발생하니까 유추 오류. 그렇죠? 그 다음 3번 우연 오류. 우연 오류는 뭐냐면 특수 상황. 특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을 일반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 반대도 돼요. 일반적 상황을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봅시다. 이번 보세요. 산 꼭대기에서 100도가 안 되는데 물이 끓었다. 따라서 물은 100도가 안 되는데 끓는다. 자, 봐봐. 원래 물은 100도에서 끓죠. 산에 올라갔는데 100도씩 안 돼서 끓었어. 압력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아니라 기분 겁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끓잖아. 알겠죠? 우연의 오류가 뭐야? 특수한 상황에서 했던 것인데 일반적 상황으로 확대시킨 겁니다.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보세요. 성급한 일반 오류가 달라요. 4번입니다.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 이건 뭐냐면요. 원인 결과잖아. 원인 결과는 아니야. 그냥 순서가 앞뒤야. 순서가 앞뒤라고 그냥. 순서가 그냥 선후관계인데 앞에 일어난 것 때문에 뒤가 일어났다고 생각.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진다 이거였죠. 이게 바로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입니다. 예문 보세요. 지난달에 내가 야구를 시청했더니 응원한 팀이 떨어졌어? 내가 야구 시청한 거하고 응원한 팀이 떨어진 거하고 증거하고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죠. 다만 선후관계잖아. 선후관계인데 내가 이렇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밑에 이게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 그 다음 공통 원인 오류. 이거는 한 사건에 대해서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원인이 여러 개야. 원인이 여러 개인데 하나의 원인만 추궁하는 거야. 그게 공통 원인 오류입니다. 보세요. 예문 봐봐. 간이 나빠 눈에 황달이 생기고 얼굴이 까맣게 됐어. 그럼 얼굴이 까맣게 된 것은 눈에 황달이 왔기 때문만이 아니고 간이 나쁜 이유도 있지. 가장 근본적인 건 뭐야? 간 나쁜 건 아닐까? 근데 눈에 황달이 왔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공통 원인의 오류야. 자, 여러분이 약사야. 약국 약사야. 자, 간이 나쁘면 눈에 황달이 생기고 얼굴이 까맣게 돼. 저 얼굴이 까맣게 됐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약 좀 주세요.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약사라면 눈에 황달이 생기면 황달약만 줄까? 아니면 간이 나쁘니까 간 좋아지는 약만 줄까? 둘 다 줄까? 자, 내가 약사라면 간 좋아지는 약, 황달이 좋은 약 두 가지를 다 준다 손들어보세요. 간이 좋아지는 약을 준다 손들어보세요. 눈에 황달이 생기는 그것만 즐기는 약만 준다 손들어보세요. 왜 물어보냐면 실제로 약사의 차이입니다. 세 파트가 있어요. 누가 돈을 제일 잘 벌까? 둘 다 처방해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돈을 대박일까? 간? 아닙니다. 황달입니다. 자, 간을 처방한 약을 쓰게 되면 그걸 약을 먹으면 황달이 점점 없어졌다가 나중에 간 좋아지잖아. 기간이 오래 걸리죠. 황달 바로 안 없어진다고. 이해돼? 네? 그러면 황달약과 간약을 같이 주지. 약값이 비싸. 저 약은 여기는 1,300원, 저기는 2,800원 받아. 더 비싼 약국으로 오해받습니다. 근데 더 잘 안 나와. 같이 쓰니까요. 근데 눈에 황달약만 없어지 내가 거기 그랬잖아. 얼굴이 까매져요. 왜 그래요? 황달약 왔기 때문에. 그 약만 주면 약 뭔가 동시에 약값도 싸고 바로 어째 나와버리지. 최고의 약국입니다. 단 며칠 지나면 또 생겨 안 생겨? 또 생기지. 약 또 주우러 와요. 계속 있죠. 계속 오게 만든 겁니다. 이해돼요? 이런 약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야? 의사가 처방전 하라고 바뀌었어.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또 오게 만드는 거예요. 또 오게. 알겠죠?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 다음 의도 확대 오류. 이건 뭐냐면은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음. 상대방 의도는 그게 아니었음.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 엉뚱한 결과야. 근데 네 의도했지? 라는 겁니다. 예문 보세요.
우리 언니는 유독 사탕과 초콜릿을 좋아한다. 사탕과 초콜릿은 충치가 생기게 한다. 나는 언니가 왜 충치가 생기길 바라는지 모르겠다. 야, 충치 생기길 바라고 사탕 초콜릿 먹었을까? 좋아해서 먹었는데 내 의도와 달리 사탕 초콜릿 생겼었지. 이게 영문장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다른 예문도 나올 겁니다. 요즘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담배를 안 피워서 예전에 TV 관계에서 의도 확대 오류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TV 광고, TV 가보면 폐암 한 갑 주세요. 그 광고 본 적 있어요? 그게 사라졌죠. 이게 의도 확대가 오릅니다. 폐암 한 갑 주세요. 왜?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나 폐암 걸릴다 해요. 그런 의도가 어디 있냐? 아니지.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엉뚱하게 그쪽으로 생긴 거지. 근데 너는 폐암에 걸릴 의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게 의도 확대 오릅니다. 그건 여기네요. 그 다음 흑백사각오류.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빨간색 밑줄. 실은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더 알아야 될 것은 빨간색 우리 초중급 흑백사각오류라고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법적 사고의 오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흑색과 백색밖에 없다는, 이분법 딱 둘러만 나누면 수밖에 없다는, 알겠죠? 중간이나 제3, 제4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밖에 없다고. 예문 보세요. 저 오빠가 이 염주서를 받으면 나를 좋아하는 것이고 안 받으면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해된가? 좀 이해 안 되지? 이해가. 그죠? 잠 안 오지, 인자? 나 미워해? 안 미워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 미워할 때, 제가 쌤을 왜 미워해요? 얘는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 좋아하지는 않아. 다만 미워하지 않을 뿐이야. 여러 감정이 있죠? 미워해. 내가 당신이 미워하고 나를 사랑. 이 내 생각에는 미워하다, 반대 사랑하다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생각밖에 없다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분법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 그걸 못 느껴요. 못 느낀다고. 자, 저 새끼 여당이야? 아닌데요? 그건 뭐야? 야당이군. 얼핏은 맞는 것 같지?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저 국회의원 여당이야? 여당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야당이군. 쓰레기 그랬습니다. 틀렸죠? 왜? 무소속이 있잖아. 그죠? 세상에는 두 개가 아닌 것도 많아.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적절한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 학원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원이 있고요. 건너편에 다른 학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쪽 학원과 이쪽 학원이 있는데 학생 수는 한계가 있어. 충청도에, 아니 청주에. 그래서 저 학원이 죽어야 우리 학원이 산다. 현재는 경쟁사회야. 그러니까 저 학원이 죽어야 우리 학원이 산다. 안 그러면 우리 학원이 죽는다. 삼성과 LG가 있습니다. 삼성이 죽어야 LG가 산다. LG가 죽어야 삼성이 산다. 이런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죠. 문제가 좀 있죠. 그냥 저 학원이 죽어야 우리 학원이 산다는 거야. 죽게 아니면 살기가. 죽게 아니면 살기가 흑백사가 오릅니다. 왜? 왜 오류가 났을까? 근데 실제로 시험 보면 이게 무슨 오류냐고 못 찾잖아. 경쟁 사회에서 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쟤 새끼를 밟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 뭔가 도종을 잘못했지만 무슨 그게 흑백사가 오류예요. 왜 흑백사가 오를까? 상생이 있거든요. 상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살고 있는 동네에 가면요. 내가 어느 지역 사람 같아요? 대전 아니면 서울 사람 같았지? 사투리 안 쓰니까. 그죠? 전라도 사람이요. 광주 사람이에요. 광주에 가면 오리탕 꼬르먹이라고 알아요? 들어본 사람? 오리탕 꼬르먹 몰라요?
유명 오리탕집이 있어. 옆에 집 오리탕집 또 생길라 그래. 씨발 싸워. 서로 호기호기하고 서로 막 싸워. 가격 조절하려고 막 난리야. 싸워. 저 오리탕집이 뒤져야 돼. 오래 살아. 이해돼? 그러다가 한참 싸우다가 한참 싸우니까 옆에 있던 실추합니다. 한 집의 오리탕집이 열받아 싸우고 가격이 좀 막 벌어진 거야. 이해돼요? 가격 좀 벌어지고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가게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가게를 인수했어. 근데 그게 옆에 있던 오리탕집의 가족이야. 가지고 두 가게가 왕창 잘 된 겁니다. 잘 되네? 옆에 또 누가 들어섰어요. 또 싸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광주에서 오리탕 먹으려면 무조건 그 골목 가면 돼. 오리탕이 열몇 개가 쭉 있습니다. 이 오리탕 먹으려면 무조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주차하기도 편하고, 예, 괜찮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생이죠. 대표적인 게 가구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가구 알아보시면 그쪽으로 가면 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게 오히려 가구의 거리하고 음식 맛집 거리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모여있어가지고 잘 된 경우예요.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 고장 날 때 카세트 거리를 제한했다가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견은 참 좋았어요. 자동차가 뭐 고장 났어. 사고 났어. 근데 타이어 전문점, 운전대 뭐 전문점, 범퍼 전문점, 도색 전문점, 뭐 전문점 막 해놓으면 이게 모여있으면 잘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무조건 차 이상에서 고려 가면 되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 알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요. 아무튼 흑백색 오류. 내깁니다. 합성의 오류. 다른 말로 결합의 오류. 9번 분할의 오류. 서로 반대입니다. 합성의 오류하고 분할의 오류는 반대야. 합성의 오류는 뭐냐면 봐봐. 이런 A라는 게 있고 B라는 특성이 있어. 얘 특성, 얘 특성 합쳐도 폴리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이거 합쳐서 한 전체를 만들잖아. 그래도 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가질 수 있지. 근데 안 될 때가 있어. 봐. 우리나라 야구 최고의 1루수 이쪽, 최고의 2루수, 최고의 3루수, 야구 잘 모릅니다. 최고의 투수, 최고의 포수, 최고의 외야수가 이렇게 있어. 또 뭔지 뭐라도 있어. 갖고 야구 9명이지. 우리나라 최고의 9명을 뽑았어. 한 팀을 만들었어. 이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과 한 팀하고 붙으면 최고의 9명 뽑은 팀이 항상 이기겠네? 아닙니다. 팀워크라고 하는 게도 있죠. 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합쳐도 1등일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뭐야? 합성오류. 합성오류의 대표적인 것은 화학반응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H2 수소지. 수소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맞나? 이건가? 이건가? 아, 모르겠다. 이게 산소냐? 이게 산소인가? 이게 산소인가? 산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한글로 쓸게요. 미안해. 수소 안 보여. 산소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생겼대. 그것도 눈에 안 보일 것이다. 이겁니다. 눈에 안 보이고 결합했는데 눈에 보여버리죠. 그런 오류가 합성의 오류야. 뭔지 돼요? 응? 그럼 반대로 그건 분할의 오류는 뭐냐면 전체가 어떤 특성이 있어. 전체가. 그러면 전체 특성을 분해해도 전체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프로야구 팀 중에 나 야구 잘 모르는데 하나가 제일 잘하죠. 하나가 제일 잘해. 그러면 하나가 1등이야. 아니 1등 하죠. 하나가 제일 잘하는데 이거 하나가 대한민국 제일 잘하는 팀이야. 저 선수 하나 선수야. 고로 저 사람도 잘할 것이다. 아닐 수도 있죠. 또 반대로 하나가 꼴찌야. 예를 든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가 꼴찌야. 저 선수 어디 팀이야? 하나 팀이랑 쓰레기구만 못하겠구만 이런 겁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분해의 오류입니다. 전체의 특성을 분해해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 예를 들어볼게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인데 굉장히 부유하다 그 말이에요.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다. 맞긴 맞죠. 저 사람은 싱가포르에서 왔다. 고로 저 사람도 부자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해의 오류입니다. 또는 분할의 오류고요. 뭔지 알겠죠? 그 다음 10번입니다. 무지의 호소한 오류. 얘는 뭐냐면 무지. 내 말을 반증을 못하면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내 말 반박을 못하면. 자, 예를 들면 예문 보세요. 당신이 이번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지 못했으면 다시 범인이다. 네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 못했지? 그럼 네가 범인이야. 이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예문이 나와요.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존재한다. 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어떤 논문도 없다.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이거예요. 반박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맞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무지호산 오류입니다. 반박을 못하면 내 말 맞다. 뭔지 알겠죠? 그 다음 복합 질문의 오류입니다. 복합 질문은 뭐냐면 한 문장에 질문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어요. 가지고 너는 예, 아니로만 대답해. 이겁니다. 예로 대답하든 아니로 대답하든 답정은 해야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복합 질문의 오류야. 밑에 0이 쳐서 들어가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예문을 하면 복합 질문 오류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잡아놓고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훔친 돈을 유흥비로 썼지? 이 질문. 너 훔친 돈을 유흥비로 썼지? 그랬습니다. 그게요. 아니, 예, 아니로 대답해. 그랬습니다. 저도 쓰면서. 이해돼요? 너 훔친 돈을 유흥비로 썼지? 그 말은 예라 그러면 훔친 돈을 유흥비로 쓴 거지. 아니요 하면 유흥비를 안 썼는데 훔쳤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로 대답하든 아니로 대답하든 훔친 건 사실이죠. 이렇게 돼버린 오류가 뭐야? 복합 질문 오류입니다. 그 다음 12번 논점 일탈의 오류. 이건 뭐냐면 어떤 거 막 주장하다가 근거를 대고 있는데 엉뚱한 결론, 주제에 맞지 않는 엉뚱한 결론이야. 밑에 보세요. 넌 동생이랑 매일 과자 갖고 싸우면 어떡하냐 그랬습니다. 결론 보세요. 가서 공부나 해. 엉뚱한 결론이죠. 이게 논점에서 일탈했다 그 말이에요. 13번도 밑줄 빨간색으로 선결문제 요구에 오릅니다. 다른 말로 순환 원칙에 오르거든요. 이거는 한 말 또 하는 겁니다. 앞에 있던 말을 또 하는 겁니다. 반복. 예문 볼까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쓰여있는 건 모두 진리이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거를 압축절하고 이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성경책에 쓰여있기 때문이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계시로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왜? 성경책에 쓰여있다. 빼고 돌죠. 이게 바로 뭐야? 성경적 오류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 예문을 다시 한번 들어줄게요. 이런 겁니다. 나는 이번에 내가 지금 8월이죠. 8월달까지만 근무하고 9월달부터 근무 그만하고 붕어빵 장사할 거예요. 왜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돈 벌어서 뭐 하게요? 붕어빵 기계를 사야 돼요. 붕어빵 기계 사고 뭐 할 텐데요? 돈 벌으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붕어빵 기계 살려고요. 이게 순환 중 우리예요. 빼고 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방금 그 말 기억나죠?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했던 말 또 하고 있죠. 이게 순환 중 오류입니다. 14번 발생할적 오류. 발생할적 오류냐면 어디서 발생했냐?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나왔냐? 해가지고 그 출신이 어디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그 물건도 그렇게라는 겁니다. 이해된가? 밑에 보세요. 그가 발표한 이론은 믿음이 안 가. 왜냐하면 후진국에서 학자인데 어떻게 믿을만 하겠냐? 오류죠. 자, 예를 들면 야 이거 이 제품 어디 거야? 중국산이야. 쓰레기네. 이런 겁니다. 이거 어디 거냐? 일본산이야. 좋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기 때문에 어디 산이기 때문에 잘못 안 좋다 좋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발생할 오류입니다. 알겠죠? 나머지도 55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진도교육 말씀을 드릴게요. 2주 더 남았죠? 2주 더 남았는데
뒤에 문학이 됐건 비문학이 됐건 구체적인 작품 분석은 종합반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특강을 좀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왔다 이런 설명만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지난번 한자처럼 작품 중에서 고전문학 작품 다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특강 때 해줘요. 고전문학 작품이 됐건 시가 됐건 소설이 됐건 어떤 내용이 궁금하면 말하면 개수 상관없이 설명을 해줍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그냥 쭉쭉 단어별로 설명해주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 올 때는 어떤 시가 됐건 소설이 됐건 고전문학이 됐건 특히 고전문학 같은 경우 해석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고 물어보면 그 작품 분석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또는 그 작품을 예로 들어가지고 어떤 문학 장르 관리를 설명해주고요. 알겠죠?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